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머니케어전서 케어맨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긴장감도 좀 풀어 가시면서 거래해 나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상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는 문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머니케어 뉴스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커버링 해드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가장 장이 좋을 때 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2,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조정장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블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소중한 거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위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거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아웃소싱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에 있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은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즘도 여러분들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민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액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저희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현업이 다 있으시니까 일일이 다 고민하고 그러면 꼭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건 항상 어떻게 돼요? 아웃소싱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6일, 지금 현재 시간은 오늘 조금 늦었죠? 아침에 또 저희도 바빴어요. 또 KB금융 또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또 RF 머트리얼도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몇 종목, I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목 교체 의견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것들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늦게 또 녹화를 또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0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도 11월도 6일째 됐는데, 우리가 6종목을 더 수익을 냈으니까 하루에 한 개는 맞춰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다 메이킹은 할 겁니다. 우리의 마가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으면 곧 좋아진다. 장이라는 것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좀 눈치 보기 있다. 지수가 어디까지 놀릴 것인가. 뭐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못 내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충분히 드리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판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러분들 이거 11월 중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모멘텀이 들어올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롯데지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수평단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모멘텀 생기면 적어도 15% 정도는 제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드리블 갈 건 가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적어도 우리가 지지선만큼 우리가 확보해 놨으니까 거기서 또 드리블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종목별 비중이 20%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위험한 장세 또 조정을 받는 장세가 나타날 때 충분히 대응 갈 수 있는 현금 마련을 하면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하는 개념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가는 것들이다. 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또 흐름 타고 가는 것들은 또 케어맨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 것들, 그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증권주를 하나 더 포함시킬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러면 또 냄새가 또 풀펄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니고요. 아마 내일쯤 정도 돼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또 이야기 드리면 또 거기 또 바라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한 열흘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워낙 또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들이라서 여러 가지 쏠림 현상이 또 들어오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장이 좀만 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럼 열심히 또, 야, 증권주가 좋다네.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사주 관련된 부분에서 롯데지주 뭐 우리가 좀 오래 들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한데 지금 한 달 정도 우리가 보유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들고 가시죠. 한 달 기다렸는데 뭐 여길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방으로 눌려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지금이 딱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 수준입니다. 저기서 뭐 던졌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죠. 왜 걔들도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크게 확장을 한 다음에 수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 진폭이 작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로 꼬라박든가 위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여기 매물이 가장 많죠. 여기를 깨져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뭔가가 법안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손절 라인을 측정해 볼까요? 자, 27,000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완전히 배드 시그널이 나온 거니까.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드리블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손절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정책 모멘텀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신영증권하고 롯데주주는 그런 개념을 조금 설정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간을 두고 가다가 또 우리가 극복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앞으로 어떤 그 시그전이 있어요. 이렇게 종목별로 이제 이쯤 되면 얘가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드리블해 나가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책 모멘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거래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손절을 수반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방산주가 대체적으로 조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4Q, 그러니까 4쿼터 실적들은 다 좋아요. 4쿼터 실적이 반영이 되는 쯤은 언제입니까?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사이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그때 실적주를 또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최대한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땡큐 해주는 것들이고 그 가는 기간 동안은 뭐합니까?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가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면 뭐 그냥 그죠? 대략 보면 2분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아래쪽에 들어오면 비중 확대 쪽으로 저는 고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와도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뭐 합니까? 예, 비중 확대. 뭐, 10% 정도 비중 확대 정도 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MNC 솔루션도 조금 늘렸잖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리포트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4Q 실적 어때요? 상당히 좋잖아요. 자, 그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MNC 솔루션도 이제 방산주가 같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안 올라갈 만한 종목이 제가 볼 때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들어오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산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결국은 우리가 12월 달 되면서부터는 실적 베이스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드리고 있어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종목은 우리가 32,500원에 원래 11월 8일자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8일까지 이 종목이 전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다 그래가지고 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그럼 저기서 조금 더 눌리잖아요. 그럼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거기가 아마 마무리 구간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딱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 지금 우리가 보유한 정도인데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내일 정도쯤엔 좀 더 눌린다니까 그럼 내일은 매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서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이 라인이니까요. 뭐 지난번에 매수 못하신 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크 시스템즈는 뭐 크게 이제 선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공정 증설 이런 것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메모리 쪽 증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고요. 우리가 QOQ 이제 4분기 실적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같은 장에서 저게 딱 그 조정을 갖다 눌리고 들어갔으면 야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꾸준하게 자리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뭘까? 장이 그렇게 예를 들면 매물이 많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 잡아주는 것들은 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시장에서는 아, 저 정도면 싸다. 이렇게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감지해 봤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정도, 우리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가 장이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에 지수가 낮을 때는 비중 보통 초기 비율이 30%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15%, 20% 들어가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밑으로 뭐 하방만 우리가 하방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건 시간이 주어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 가이던스 좋고 그런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방 관리 잘해서 그러니까 평단 관리 잘하고 있다가 보유자 영역에서 쫙 치고 올라갈 때 그것을 수익 내는 것들이 중요한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름인가요? 또 이렇게 6월 달쯤에 하락할 때도 우리가 수익 내는 것들 그런 연습들을 많이 같이 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면서도 비중 관리하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서 다시 또 메이킹을 해내는 거 그것들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또 장이 이렇게 후하락장으로 내려갈 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다 적당하게 10% 정도 수익은 또 만들어내면서 갈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조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또 머니큐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가면요. 뒤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막 올려놓고 뒤로 까진 거는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전 아닌 건 아니고 손절이면 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어차피 없고요. 그게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주는 건 안 받아주거든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포인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유동성 확장 정책이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사용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분명히 팔로우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적인 이슈가 같이 있잖아요. 아마 롯데주주나 신영증권이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은 비슷한 시점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것이 11월 중순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뭐 19,450원이나 18,300원이나 그리고 대략 뭐 850원 정도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쫄아야 됩니까? 헥토 파이낸셜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건 조금 더 많이 늘렸죠. 그랬다 하더라도 아마 비중 조절할 때는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네이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피지 거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익 나오는 것들 생각해 보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테마가 같이 돌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양호하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BHI 최근에 보면 원전 관련된 주가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다. 나 전부 괜찮다 생각해요. 왜? 비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내려가면 야 이건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돌아와요. 계속 뉴스에서는 두산에너지베이트 수주 소식이라든지 원전원에서 트럼프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는 내용들 뉴스는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전이 있는 내용들을 갖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많이 눌리면요, 분명히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서 양봉 대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제가 볼 땐 이게 수익률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 뭐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이, 또 이렇게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자, 4만 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우리가 비중 40% 올리게 되면 지금 4만 5천 원 잡습니다. 4만 5천 원 잡으면요. 여기 중간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을 계산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것만 계산해도 말입니다. 지금 10, 10, 10, 10 대략 보면 40%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보다 아래쪽에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과감해지게 되면 된다. 그래서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BHI 같은 경우는 또 수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래라고 할 때 수급이 쏠려 들어오는 성향이 있어요. 쉽게 2, 30%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니까 저 정도 수준 에서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안 눌리고 커버링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다음 내일부터 빨간불 들어와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또 우리가 비중 확대 조정 진행하면서 컨트롤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역시 양봉까지는 손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고 계시지 말고요. 언제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룬이 어땠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개월 넘게 기다렸거든. 환장을 하지. 자, 그런데 환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 번도 환장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면, 근데 제가 한 달 안에 여러분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안 걸려요. 그렇죠? 이렇게 잘 생각해 주세요. 다만 조금 과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감할 땐 과감해 주게 해서 빨리빨리 회전율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그닥 그렇게 뭐 많이 걱정을 하진 않아요. 근데 4분기는 괜찮을 거야. 3분기 실적 워낙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뭐, 제 자기 자리 지금 잘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거래한 자리가 어떻게 돼요? 10만 8천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저 10만 8천 원짜리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거기서 비중 조금만 올려줄게요. 비중 10% 정도만 올려줘도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에서 손댈 필요가 없고, 뭐 4천 원 차이 때문에 그 뭐 손댈 이유는 없고요. 혹시라도 좀 더 아래 눌려 들어와서 저 10만 8천 원짜리, 저 11만 원 아래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아래쪽 자리가 들어오게 되거나 그러면 저는 뭐 그때는 또 비중 확대 정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 자리에서도 뭐 해야 돼요? 양봉과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또 체크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양봉재기가 어떤 거냐면 외국인 기관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예요. 투신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루닉 같은 경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얼마나 또 다이나믹 하셨습니까? 그쵸? 제가 46,000, 그냥 100원부터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는데 46,400원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이에서 아마 비중 60%짜리를 20%로 줄이고 나니까 이제 가볍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20% 비중이 됐으니까 저 아래쪽, 저 4만원짜리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그널이, 이게 이제 작은 1번 시그널, 이게 항상 뭐 이게 한 번도 붙어 들어오지 않다가 일봉이 20일을 크로스하고요. 60일 아래쪽에서 뭉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통과하는 이슈가 생겼죠. 이제 20일과 60일이 붙었죠. 자, 이렇게 되면 수급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1번 시그널 터진 거야. 그리고서 끌고 들어온 거지. 이게 워낙 또 이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번 눌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평단 조절하면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뭐 42,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42,000원짜리에서 우리가 4,000원 갭이니까 2,000원 정도 낮추면 44,000원 정도, 요 정도 수준이면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승부수를 볼 수 있죠. 예 종목은 5만 원은 가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성장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승부수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걸렸구나. 오래 걸렸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또 제가 승부수 연말까지 봐야 된다. 이 종목은 그냥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뭐 46,400원에 뭐 다 정리하신 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얘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하고 CES 있을 때 보통 다 자기 기술 자랑하려고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이게 약간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는 다 그때 모멘텀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남은 건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제가 그냥 포기는 못하죠. 어쨌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직전 3개월 안쪽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쁜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제발 좀 그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커뮤니케이션 잘 하다 보면 잘 될 거다. 자, 코리아 F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이 30%이잖아요. 6,220원이 30%니까 아주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하면서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시그널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같이 비중 조절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수익화 시켜 나가는 부분 생각해 볼게요. 자, 6,220원이고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5,250원까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럼 갭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갭이면 우리가 5,500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5,700원이나. 그래서 5,700원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무리수는 없다. 앞으로의 하이브리드카가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죠.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도요타하고요. 지금 현대차만 어떻습니까? 현대기아만. 결국은 하이브리드카를 판매하는 거 아니야? 물론 혼다도 있긴 한데 미국 차가 지금 배제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돼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관세 리스크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조금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성향이 좀 강해요. SL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L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하지는 않을 거고요. SL을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1월 15일부터 구정 사이, 요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그때쯤 돼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아마 그때쯤 돼가지고 뭐 현대기아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 신차 출시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요. 덕산 네어룩스,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 침해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충분히 저는 하락을 했다고 봐요. 고점 대비해서 보면 고점의 평균가가 한 5만 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47,500원일 수도 있고요. 자, 그 수준에서 충분히 지금 만 원 정도 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터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하고 여기인데요. 글쎄, 여기로 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또 노트북, 이런 관련된, 또 전장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모멘텀도 생각하면 실적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120의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들어오면은, 싸게 들어온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구간 어딘가에서 양봉 보고요. 평단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중이 이거 10%잖아. 10%때 뭘 그렇게 겁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린 더군다나 높은 자리 잡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하락 구간에서 잡은 거잖아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눌리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이제 10%짜리가 이제 급락을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10%에서 이제 20% 올리는 게 아니라 30%로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평단가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더 내려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한 자리 이 자리에서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좀 워스트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35,000원까지 간다. 220일 라인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가 36,000원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그럼 갭이 한 7,000원 정도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배수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예, 지금 3만 거의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3만 8천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 자리거든.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거 다 계산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다만 항상 그런 거죠. 현금 비중을 갖다가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때 못 따라와. 그래서 항상 보면 나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또 혜택을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번 자리가 어디냐면 무너진 자리가 여기 42,500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저점과 42,500원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승부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수익거래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수익성을 좀 낮춰서 커버링을 해주는 것들이죠. 어쩜 뭐 다 같이 뭐 이렇게 10% 이상씩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때 목표 수익률 조금 낮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받은 종목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정을 안 받고 치고 달리잖아요. 그건 좀 더 목표 수익률 높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뭐 기업적인 설명 이런 것들보다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아마 실전에는 도움이 돼요.
그 내용 갖고,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 갖고 말입니다. 그 어떤 실전 내용이 되겠어요? 이건 차트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자, 오버행 떨어졌어요. SM. 오늘 무척 화가 나시겠죠? 저도 화가 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오버행이 떨어졌어? 그럼 다음번엔 반드시 잡아주면 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잡아주시면 돼요. 10만 원이면요. 이 종목은요. 그냥 거저예요, 거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떨어진 사유는 제가 뭐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려보면,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매물대를 무너뜨린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매물대에서 잡은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기 아래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잡으면 글쎄요, 10만 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10만 3,900원인데 좀 더 눌린다고 생각해서 10만 원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죠? 우리가 8천 원 낮출 수 있잖아요. 11만 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답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는 충분히 시간 두고 간다. 동사에 대한 목표가나 실적은 16만 원 찍혀 있는데요. 그것은 글쎄요. 모멘텀이나 이런 하나냐 해제 이런 것들 다 들어와야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시간 얘기드렸죠. DOU는 뭐 나빠서 빠졌나 실적 계속 좋아지는데 계속 가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엔터 쪽 같은 경우 다 그 모양 그 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두고 간다 하더라도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더라도 분명히 저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반드시 먹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되는 것들은 저는 오래 끌고 가요. 근데 다만 이런 것도 있죠. 답도 없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빼놓고는 그냥 홀드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앵그리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중 20% 들어가신 거 맞죠? 100% 아니죠? 100%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제 채널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단 조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오버행 떨어지는 건 반드시 뭐예요? 예, 리바운딩 올라와요. 하다못해 데드캣 바운스라도 생기는 거예요. 바운스. 예. 아무튼 뭐 제가 생각했던 여러분들 충분히 또 위중 굿대로 해가면서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도 다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시간 가면서 하나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아마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 이렇게 어리버리 하면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11월 말이 되면 또 11월 달도 15개 만들어냈을 거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즐거운 오늘 마인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래서 3부 또 브리핑 시간, 장중 브리핑 시간 또 잘 또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